자, 그런데 정상 피막과 이렇게 심한 구축이 온 피막 사이의 차이가 뭐냐, 뭐가 다른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실리콘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거는 똑같지만은 겨우 실리콘에 노출된 상태에서 뭔가 이제 2차,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2차적으로 이물 반응이 일어나서 그게 구축의 이유를 갖다가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형물 자체의 쉘이 얼마나 단단하게 그 속 안에 있는 젤이 흘러나온 걸 보호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은, 보형물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근육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이것도 문제. 자꾸 눌러대면은 또 이제 젤 브리드가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상 활동 중에서 더 활동적인 사람들, 압력을 더 많이 주겠죠. 그러면 이게 또 더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역시도 실리콘의 누수에 관련이 있다. 즉 수술 방식과 환자의 팩터와 그 다음에 보형물의 팩터, 이런 게 다 관련성이 있다고 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논쟁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10년 내지 15년마다 뭐 재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 이거 옛날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FDA에서는 주기적인 보형물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명시한 적이 있었는데, 학술적으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누적되는 그 부작용의 발생 빈도, 즉 파열과 구축이 대표적인데, 물론 10년, 15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재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논문 굉장히 긴데,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 실리콘의 양과 즉 이제 보형물 바깥으로 흘러나온 그 실리콘의 양과 구축 사이에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되겠는데요. 한 가지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게, 자, 식염수백 보형물 있죠. 자, 이것도 거의 같은 정도로 피막 구축이 일어난단 말이죠. 속원에 차 있는 게, 이건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을 흘러나오면 그냥 몸으로 100% 흡수되는 거고, 자, 얘네들도 비슷한 정도로 구축이 생기는데, 실리콘 젤 보형물하고. 그럼 이거는 실리콘 누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겔브리드 자체가 없는 건데, 그거는 구축이 생기는 걸 똑같이 생기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여기서 딱 막혀요. 이 저자들의 연구가 이제 상당히 뭐 일관성 있는 아주 좋은 연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겔블리드가 구축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저자들은 이와 같이 이제 겔블리드에 의해서 또는 이제 파열도 사실은 이제 계속 실리콘을 바깥으로 이제 로스를 시키게 되지만은, 이런 실리콘을 잃어버리는 거, 보형물 자체가 이게 구축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는 상당 부분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 좀 더 규모가 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형물마다 어떤 보형물이 그만큼 이제 실리콘젤을 잘 가둬두고 있고 구축에서 좀 더 이제 안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또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아주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실리콘 자체가 구축 발생의 핵심 요소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유방 보형물로 우리는 실리콘을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느냐. 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대체할 게 지금 마땅하게 없다. 사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써봤죠. 뭐 콩기름도 써보고 별의별 걸 써봤는데, 그나마 제일 부작용이 적은 게 실리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남은 거고, 그러면 이 실리콘을 쓰는 게 피치 못할 일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가능한 한 실리콘의 누수가 적은, 그게 최소화된 새로운 어떤 보형물을 개발하는 쪽으로 압력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 논문을 갖다가 이제 보고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건 뭐냐면은, 겔브리드, 보형물에서 실리콘이 흘러나온 이거 자체가 구축의 원인이다. 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구축으로 가는 어떤 패스웨이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제 발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오염이 구축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시사하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 도중에 그 실리콘 보형물에 묻혀서 들어간 세균들이 그걸 주변으로 바이오필름이라 가지고 어떤 막을 형성하고, 얘네들이 인체의 면역 반응을 촉발해 가지고선 구축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수술자의 측면을 강조한 거죠. 지금 요거는 보형물의 측면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환자의 측면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다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약점들이 있거든요. 세균 오염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면 무리가 있는 게, 그 세균이 나중에 이제 구축 피막 갖다 뜯어내가지고 보면은 일관성 있게 또 나오지를 않아요. 미생물학 검사를 했을 때 한 가지만으로 이걸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인체 자체의 문제, 그 사람마다 개인차의 문제, 이거는 분명히 있을 건데
아직까지 그걸 밝혀내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ALCL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구축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인간의 면역 시스템에서 과연 뭘 알고 있느냐, 그거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면역만큼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연구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지 실리콘 젤이 자꾸 바깥으로 이렇게 누수가 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누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도 구축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하나의 이제 파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문은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구축이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측면 중에서 보형물 자체의 측면을 갖다가 조금 더 강조하는 이제 그런 논문으로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축 발생률을 그 어떤 경우에도 0%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리콘을 쓰는 한 그래요. 하지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형물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느냐. 자, 이게 언젠가는 이걸 교체해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수술할 때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10년 후면 갈아야 된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15년 후면 갈아야 된다. 이거까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사실 별로 아직까지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단지 재술이 필요할 수 있다 항상. 자, 이 부분은 다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심한 구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네덜란드에서 나온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